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로봇 슈트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와 착 입혀지고 파워가 생기는 슈트는 더 이상 상상 속 기계가 아닙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두 발 달린 로봇이 혼자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휠체어에 앉은 김승환 연구원 앞에 멈춰섭니다. 다리와 몸에 딱 맞게 입혀지더니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손을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태어나 지금까지 휠체어에 탄 아빠의 모습만 봤던 아이도 아빠가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조금 전까지도 휠체어를 이용하던 아빠는 로봇을 입고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해외 방송들은 마법과 같은 아이언맨 슈트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CBS는 이 로봇에 대해 보도하며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A robotic exosuit may seem like science fiction, but a team of South Korean researchers is turning the concept into reality. Leah Mishkin explains how this new tech is helping disabled people walk on their own. Watch as this robot attaches itself to Kim Sung-won, the researcher who's paraplegic himself, waits for these words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n stands without any additional help. Which is one of its most distinct features, he says. South Korean researchers have built sensors on the robot's feet and upper body that anticipate the user's movements to ensure their balance as they walk, and lenses on the front of the robot analyze the surroundings, the developers explain, to spot obstacles and calculate the height of stairs. The movie Iron Man helped provide the inspiration for technology with the potential to help paraplegics move. 워콘 슈트는 한국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팀이 하반신 마비 환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계속 연구해온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워콘 슈트 F1 기기는 하반신 마비 환자들 가운데서도 장애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그동안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초점은 얼마나 빠르게 걸을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행 속도에서 이미 정상을 달성한 한국 연구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로봇이 사용자를 찾아가고 스스로 착용되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의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에 불편함을 겪었죠. 즉 한국 연구팀은 누군가 입혀줘야 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뇌의 인공신경망을 모방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로봇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초정밀 센서를 활용해 로봇이 균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착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 덕분에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로봇을 부르면 로봇이 다가와 스스로 착용되며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휠체어에서 벗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 F1은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듯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4년마다 열리는 스위스 추리히 사이베슬론 로봇 대회에서 그 실력을 입증합니다. 사이베슬론은 신체 장애인들이 첨단 보조 장비를 이용해 누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겨루는 국제 대회입니다.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베슬론은 웨어러블 로봇 종목뿐만 아니라 로봇 의수, 로봇 의족, 로봇 휠체어 등 8가지 종목으로 일명 사이보그 올림픽 아이언맨 슈트 대회라고도 불립니다. 매번 대회를 마친 후 바로 다음 대회의 미션들이 발표되고 전 세계 연구팀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과하기 위해 4년 동안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데요. 이번 제3회 사이베슬론 대회에는 총 26개 국가에서 7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한국팀이 출전한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사이베슬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의수나 의족 종목에서는 로봇이 아니라 보조기를 착용한 장애인 선수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술을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로봇에 완전히 의존해 직접 걸으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로봇 기술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죠. 실제로 이번 대회의 미션이 발표됐을 때 많은 팀이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4년여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반 이상의 연구팀들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실제 경기에는 한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 총 6팀만이 버텨낼 수 있었고 결승에 올랐는데요. 스위스 본진의 연구팀마저 포기를 선언할 만큼 유난히 미션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일으켜 걷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미션을 보면 로봇을 장착하지 않고도 힘든 미션이 많았는데요.
지팡이 없이 4m 이상을 걷는 자유보행 미션은 이번 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이지만 로봇의 두 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이어 45cm 간격으로 배치된 좁은 의자 사치나 혼자 의자에 앉는 좁은 기차 좌석 미션이 나옵니다. 의자의 몸이나 로봇이 조금만 닿아도 실격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옆걸음으로 일직선이를 보행할 수 있어야 하죠. 걸어서 짐 옮기기 미션은 1.5kg의 물병이 담긴 상자를 들고 4m를 이동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테이블을 건드리기만 해도 실격이기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움직이는 장애물 피해 좁은 길 통과하기 미션은 좁은 테이블 사이를 통과하되 움직이는 빨간 로봇들에 닿으면 실격이기에 로봇의 보행 속도와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여닫고 통과하기 미션은 문을 손으로 여서 지나가고 다시 닫아야 합니다.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써야 하고 좁은 문 사이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야 하죠.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과 박수를 받은 건 주방에서 음식을 다루는 미션이었는데요. 바닥 선반에서 바구니와 빵을 꺼내고 도마에 옮겨 칼로 빵을 자릅니다. 바닥에 손이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여야 하며 칼을 사용할 때엔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때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실격입니다. 이 모든 미션을 보면 아무리 로봇이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오랫동안 휠체어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션의 난이도가 이처럼 올라간 이유는 한국 때문입니다. 지난 대회 때 해외 참가자들은 계단을 오르거나 장애물을 통과하는 정도의 미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 연구팀은 압도적인 속도로 주어진 모든 미션을 너무 빠르게 완수해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회에서는 워콘 시트를 착용한 한국 선수에게 진짜 장애인이 맞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죠. 이래서 이번에는 대회 측이 난이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더 복잡한 환경, 더 어려운 동작, 더 극한의 상황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도록 미션이 변경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기준을 바꿔버린 셈이죠. 그러나 이번 대회의 결과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애초에 한국 연구팀을 겨냥해 만들어진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미션을 6분 41초 기록으로 성공했고 또다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2위를 차지한 스위스팀은 제한된 10분 동안 총 2개 미션을 수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느낀 사이베슬론 중계진은 대회 순위나 경쟁은 뒷전으로 두고 한국의 워콘시트 F1의 성능에 더 큰 놀라움과 관심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경쟁은 더 이상 걸을 수 있는지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한국 기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사용자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단순히 기계를 입고 걷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로운 보행을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에 전 세계가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